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정부가 7월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23일부터 6월 말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일단 8명까지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울산 등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4명으로 제한됐던 사적 모임이 8명으로 확대됩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민의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안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전면 등교가 28일부터 실시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입니다. 단 인원 제한 완화로 인해 방역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방역관리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와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이오니 인내해 주시는 자영업자분들께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울산은 현재 전체 시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7월 여름방학 기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수험생에 대한 접종이 이뤄집니다. 또 7월 말부터는 50대 우선 접종이 시작되는 등 9월 말까지 전체 시민의 70% 접종 완료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이 코로나19 극복의 중대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남구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은 유흥저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집합 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자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 남구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에서는 다음 달 1일 유흥업주에 부과되는 건축물분과 토지분 등 중과세는 일반 재산세로 부과되며 중과 대상 9곳에서 4억 4천만 원이 감면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개최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울산에서도 290여 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이 기간 울산몰에서는 최대 만원의 할인 쿠폰과 구매 선착순 1,500명에게 울산페이 3,000원이 지급되며 3만 원 이상 구매자 333명을 추첨해 5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창업기업 온라인몰인 울산상회도 동행세일과 연계해 최대 3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을 맞아 어제부터 7월 9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10% 할인하는 특별 판매를 실시합니다. 할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되며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판매 중이며 농협과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세일 행사로 올해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현대차 노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 시장은 어제 이상수 현대차 노조 지부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소통 행사에서
현대차가 다른 지역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업의 실행 방안을 지자체가 관여하기 쉽지 않지만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차의 추가 투자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를 유치해 현대차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선 재정 여건과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어제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인 WFGO의 연례회의에 참가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리며 유럽과 아시아, 중동과 미주 지역별 웹세미나와 홍보관도 운영됩니다. 아시아 웹세미나에서는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 청장이 발표자로 참가해 코로나19 이후 해외 투자 확대와 에너지 허브 도시 울산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박태환 중구청장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형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역 하도급 업체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어제 지역 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14개 업체에 대해 지역 건설 하도급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인력 고용과 자재 사용 등도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중구청은 하반기에도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 하도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울산의 해안과 습지에서 희귀 도요새와 물대새 등 보기 힘든 멸종 위기새들이 한 사진작가의 카메라 앵글에 포착됐습니다. 철새 출몰 지역도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생태도시 울산의 이름도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암초에 서서 물가를 바라보는 한 마리 새. 초승달처럼 휘어진 부리로 작은 개 한 마리를 낚아챕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안락고리 마도요입니다. 주로 서해안에서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울산에서 영상으로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한 마리 딱 발견하고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워낙 예민해 놓으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다음에 촬영 들어갔을 때 잠복을 내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숨어 있으니까 이게 안락고리 마도가 나타나더라고요. 붉은색 꺽다리를 자랑하는 장다리 물대새도 먹이를 찾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동안 2-3마리 정도만 울산을 찾아왔지만 올해는 10마리 넘게 무리를 지어 돌아왔습니다. 이젠 여름철 단골 손님이 된 꼬마 물대새는 익숙한 듯 자갈밭에서 막 태어난 새끼들과 알을 품습니다. 따뜻한 여름을 맞아 회화강과 서생해안 등에서 발견된 철새만 10가지. 출몰 지역이 다양해지는 건 물론 울산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철새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옛날에 보지 않는 그런 새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래서 그 울산이 환경이 좋아지는 그 모습이 눈으로 확 보여요. 울산시는 겨울철로 집중된 철새 관찰을 여름철까지 확대해 국제적 철새 도시 위상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버드워처를 겨울 철새 모니터 요원으로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여름에도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안가 쪽도 이제 모니터 영역으로. 겨울철 수만 마리 철새가 화려한 군무를 펼치는 울산. 여름철에도 희귀 철새들이 찾는 생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JC 뉴스 김동영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이 농성은 감염병 통제 방역 단계에서 영업 제한 금지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70일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안 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법안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14년째 울산 지역 보훈단체와 보훈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8일 울산 중구 울산시 보훈회관에서 보훈기금 전달식을 열고
사회공헌기금 5,900만 원을 울산 지역 9개 보훈단체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보훈기금 가운데 4,500만 원은 지역 9개 보훈단체의 활동비로 지원되며 1,400만 원은 울산 보훈지청의 협조를 받아 저소득 보훈가정 450가구의 쌀 구매비로 지원됩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애국 정신을 기르기 위해 2008년부터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8,370억 원 규모의 선박 6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해외 선사 4곳과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2척, 9만 천 세제곱미터급 초대형 LPG 운반선 3척,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3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초대형 LPG 운반선과 원유 운반선은 전남 영암의 현대 3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계획입니다. 지난달 울산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1,524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차량 등 일반 화물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9% 증가한 290만 3,610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물동량의 80.9%를 차지하는 액체 화물은 1,234만 톤이 처리돼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해 전체 물동량은 3.7% 줄어들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액체 화물 물동량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며 액체 화물 물동량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지자체들도 다음 달부터 100리터 쓰레기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쓰레기 봉투를 공급합니다. 그간 100리터 쓰레기 봉투는 눌러 담기 등으로 25kg 무게 상한을 넘어 40kg에 달해 환경 공무직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조례 개정을 마친 4개구는 다음 달부터 100리터 쓰레기 봉투 공급을 중단하지만 울주군의 경우 관련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효성중공업과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화학기업인 린데그룹이 울산에 액화 수소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는 2023년 5월부터는 국내에서 연간 13,000톤의 액화 수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수소 충전 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효성중공업과 글로벌 가스 전문 화학기업인 린데그룹이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에 나섭니다. 양사는 울산 효성화학 용련 3공장에서 수소 사업 비전 선포식과 액화수소 플랜트 기공식을 열고 탄소 중립 수소 사업 기반 구축 등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3년 5월이면 이곳 울산 효성 용련 공장에서 승용차 10만 대가 사용 가능한 연산 1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이 완공됩니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효성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에너지 혁명을 울산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액화수소 생산 능력을 39,000톤까지 늘리기 위해 5년간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린데와 손잡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소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효성과 린데는 울산시와 대형 상용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울산이 현재 수소의 생산과 저장, 유통과 활용에 이르는 수소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명실상부한 수소도시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증대, 설비의 국산화,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확보 등
진정한 탄소 중립 시대 실현을 위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소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시. 울산이 정부의 그린 뉴딜과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울주군 삼남읍 중평마을회관에서 농어촌 마을회관 지원 태양광 발전 설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3월 울주군 소재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적정성과 요금 절감 효과를 분석해 40곳을 선정하고 한 곳당 1,000만 원씩 모두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울주군 삼남읍 중평마을회관을 마지막으로 40곳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해 태양광 발전 설비가 모두 설치돼 자체적으로 5k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북구청이 택지개발지구 안에 장기간 방치된 빈터와 둔치, 유휴부지 등 4곳에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합니다. 대상지는 신천지구와 호계 매곡지구, 강동산하지구에 있는 빈터 4만 제곱미터로 메밀과 백일홍 등의 꽃씨를 뿌렸습니다. 북구청은 오는 10월에도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가로 양귀비와 수레국화 꽃씨를 뿌리는 등 앞으로 4개 지구 67만 제곱미터 부지에 단계적으로 꽃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남구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자활근로 신규 사업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단을 운영합니다. 남구청은 사업 지원을 위해 전 동행정복지센터와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모두 50개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사업단 운영은 남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맡아 운영하며 1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자체 매출 실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울주군 삼남읍 주민들이 하천에 불법적으로 쌓아올린 축대와 관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달라고 울주군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영농 목적을 위장해 개발행위 허가증을 취득한 한 토지 소유자가 수년 전 길이 160m, 높이 3m의 축대를 하천에 불법적으로 쌓아 올렸는데도 울주군이 문제없이 준공검사 승인을 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불법 축대가 하천의 물길을 막고 있어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범법 행위를 눈감아준 울주군이 이제라도 행정 대집행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구 학성공원 인근의 항남 어르신집과 동백 어르신 모임터 시설이 어제 개관했습니다. 국세비 등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항남 어르신집과 동백 어르신 모임터는 지난해 8월 착공해 7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연면적 199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3층 건물 1층에는 항남 어르신집이 마련됐고 2층에는 공동작업장인 동백 어르신 모임터가 3층에는 옥상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